네, 반갑습니다. 예, 김도육입니다. 네, 오늘 장 뭐 사지? 네, 오늘 2월 4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오시자마자 하셔야 되는 거 뭐 있죠? 예,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고요. 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하루하루 참 시장 보기가 너무 버겁다 할 정도의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중간 어디쯤인가 걸릴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또 좀 꿀렁해가지고 어저께 분위기 엄청나게 우리 시장 텐션 올려놓고 끝났는데 막상 또 아침에 시작하려다 보니까 NXT부터 벌써 약간 좀 싸하죠.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고 그런 것들. 근데 어제는 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오늘 빠지는 부분들이 좀 미약하고 뭐 야간 선물 자체가 어저께는 이미 거의 한 4% 가까이 올라가지고 한 170 이렇게 출발할 거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잠깐 좀 공방을 벌이다가 무려 300포인트가 넘게 오르면서 끝났어요. 뭐 오후에는 제가 참 이게 뭐 오른다 이래도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뭐 그저께도 마찬가지죠. 예. 많이 빠졌다가 한 보합까지 붙다가 조금 밀리는 상황에서 10시가 마감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밀렸고 참 이게 제가 뭐 계속 팔로우업을 할 수가 없는 시간대 오후 때 시간 뭐 시장의 공방과 또 하락과 상승의 폭이 워낙 확대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까지잖아요. 예, 지금 뭐 NXT 보면은 뭐 야간 선물대로만 치면 한 마이너스 40에서 50포인트 정도 출발할 가능성은 높게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예. 초반에 한 10시 정도 내까지는 뭐 시작했던 분위기 정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때를 지나면서 야 이게 되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그저께 같이 좀 하락을 좀 하면서 끝날 거냐 이런 것들이 오후에 결정되다 보니까 어제도 비슷해요. 어제도 초반에 강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게 봤고 또 미국이 안 빠졌다 이거 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 뒤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붙느냐 따라 가지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와 시장이 저도 338포인트라는 지수가 오를 줄 몰랐고 삼성전자가 11%나 오를 줄 몰랐습니다만 결국 뭐 올라가면서 또 데이터들 나온 거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무려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 317조를 보는 데가 생겨났어요. 지금 뭐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한 211조 보는 게 최고였다고 전 봤는데 와 내년도 영업이익을 317조까지 예상하는 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삼성이 한 300조 오면은 하이닉스 한 200조 번다는 얘기인데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야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주식 다 줄을 세워놔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싼 주식이 없다라는 게 지금 예. 훨씬 더 올라가서 뭐 6천 넘고 7,500까지 보는 사람들의 논리죠. 예. 얘네 둘만 뭐 어느 정도 시장 평균만큼만 인정을 받아도 지금보다 뭐 상당히 올라가는 지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들을 어저께 뿜어줬는데 자 오늘은 또 미국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뭐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 문제예요. AI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해버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AI에 대해서 저항이 나올 만한 상황들이 언제냐? 내가 내 일자리 뺏길 것 같으면 이제 싫다는 거죠. 그냥 AI가 LLM 모델 가지고 뭐 검색할 때 되게 편하게 해줘. 이럴 땐 좋아요. 근데 당신 일자리를 AI가 대신하게 됐으니까 나가줄래? 이렇게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괴로운데
오늘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일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네, 어느 회사의 AI 그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의 상당 시장을 좀 점유하게 되면 그만큼 그거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의 뭐 일감이라든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빠졌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AI 쪽에 더 무게를 둘 거냐. 결국 이제 머스크가 꿈꾸는 게 그런 거잖아요. 10년, 20년 뒤면 인간이 일을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피지컬적인 일은 로봇이 다 해주고 LLM 모델 같은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AI, 뭐 에이전트 이런 것들 통해서 인간의 스케줄 다 걸려 해주고 다 예약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없다? 인간이 노동을 하는 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정도 사이에 기간을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그 사람의 논리가 다 맞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앞서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뭐 테슬라의 또 스페이스 X의 뭐 주인공이 돼 있는 트럼프와 매우 친한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먹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오늘 또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이슈 때문에 우주항공주 오늘도 뭐 초반에 NXT에서는 불을 뿜고 있습니다. 특히 뭐 투자 규모 상관없이 어쨌든 미래세 벤처 투자는 두 자릿수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관세 압박을 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가서 뭐 러트릭 만나서도 별 소득은 없었다 그러는데 제일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하는 거는 보니까 마스가가 아니라 뭐 이를테면 마누가라고 할까요? 예, 원전 쪽 이쪽을 지금 되게 요구를 한다 이런 느낌을 최근에 기사로 좀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원전하겠다고 막 서두르고 있는데 너네는 왜 뜨뜻미지근하냐 이 얘기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래 고려해보고 답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온 것 같은데 뭐 원전 기술 진짜 뭐 미국에서 글쎄 뭐 사고 났던 일본보다야 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쪽에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잘 아시는 듯이 미국은 실제 뭐 수십 년 안에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조선하고 약간 비슷한 거죠. 예. 조선의 어떤 그 전문 인력도 많이 모자라서 이제 그런 제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이 붕괴됐다 이런 건데 원전도 진짜 뭐 웨스팅하우스가 깝치는 거 말고 지네가 원천 기술이 있다면서 막 주장하고 이러는 거 말고 실제 니네가 잘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현실론에 부딪히는 거죠. 오늘 원전주들이 아침에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아침에 수익 플러스라는 코너를 이제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코너에서 두 가지 얘기한 게 이제 원전하고 양자 쪽이에요. 양자도 오늘 뭐 그렇게 돋보일지 모르겠지만 양자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3년 내로 비트코인 다 해석해버린다. 양자 암호 다 해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블룸버그에서 기사 나오면서 비트코인 쪽은 난리가 난 거죠. 몇 년 내로 양자가 암호를 다 뚫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뭐 강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코인에 대한 요새 기관 투자가들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반대로 보면 반대 진영에서는 이제 양자 쪽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완전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뭐 양자가 이제 물론 뭐 블록체인만 해석하려고 만든 건 아닐 거고요. 뭐 AI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신약 개발 이런 것 쪽에서도 뭐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쓰임새는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무슨 대결 구도로 보면은 양자가 막 이렇게 상용화 시점이 빨라지면 블록체인 그 암호 파회가 더 이제 뭐 빠르게 다가온다 이런 것들 이제 걱정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시장에 좀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뭐 간밤에 엔비디아도 빠졌고 마이크론도 한 4% 빠졌고 뭐 반도체 지수도 한 2% 빠졌으니까 아침에는
뭐 빠지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다고 어저께 올라갔던 그 근본적인 실적에 대한 이슈가 뭐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엊그저께 엄청나게 뺄 때 케빈 워시가 무슨 얘기를 했나라고 하지만 이틀 사이에 아무리 뉴스를 찾아봐도 그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시장이 그냥 넘겨짚어서 확 내려갔다가 어제는 뭐 미국에서 이제 반전이 있었고 큰 이슈가 없는데 우리만 괜히 오버했다 이제 이런 이슈로 해서 아침에 강세 출발했다가 점심 지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무식할 정도로 세게 나오니까 어제 후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완전 지배를 하면서 지수를 그냥 그대로 끌어올리는데 그게 그냥 보통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냥 어마무시하게 끌어올린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어제 저는 뭐 제가 이런 것도 보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만 글쎄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저께와 어저께 장세 뭐 270, 280 빠지다가 300, 한 30 오르고 이런 장세 보면 참 이게 뭐지? 예,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를 그래서 그렇게 담아본 거예요. 오늘 뭐 마이너스 출발하거나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오늘 또 개인들 엄청나게 사실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그저께 왕창 빠질 때 5조 최고치 샀다가 어제는 한 2조 후반 내지 3조 가까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분들 오늘 장 빠지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왔다미 기회가 또 왔네 이러고서 열심히 사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런 뭐 사이클의 웨이브를 좀 타면 참 이번 시장이라는 게 참 대단히 먹힐 수 있는 시장이고 또 내 계좌 빨리 불어날 수도 있는. 근데 이게 거꾸로 타면 이제 아주 괴로운 거죠. 그저께 팔았다가 어저께 잔뜩 사놨더니 또 오늘 아침에는 어쨌든 지수상으로 보면 조금 꿀렁대고 마이너스 출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야간 선물이 0.98이니까 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한 40, 50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마저도 제 생각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을 좀 줄여놓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저께 그렇게 급등했던 그 이슈가 사실 뭐 사그라진 것도 아니고 뭐 괜히 오버했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그전에 더 훨씬 더 추정치가 낮을 때도 뭐 20만원 간다 120만원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상태인데 지금 뭐 200조가 아니라 합쳐서 300조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다가 지금은 혼자 300조 삼성전자 혼자 내년도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1000조쯤 올라있는 시가총액이 대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내년도에 300조를 번대는데 그러면 흔히 말해서 시장 PER 그냥 평균 잡으면 10배 간다고 보면 뭐 영업이익이 300조가 나오면 순이익은 한 250조 나온다고 보면 진짜 한 2000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가격에서 더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상상력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어쨌든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고상하게 얘기하면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에다가 땡겨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내년도 가치만큼을 진짜 정확하게 산수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도대체 올해도 아직 이제 한 달이 지났을 뿐인데 1분기가 정말 한 20조 후반 정도 나올지 뭐 40조만큼 나올지 내년도에 300조를 바라보는 거면은 분기에 뭐 한 5, 60조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내년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안 빠지면 그런 게 현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AI 같은 게 또 도전을 받고 AI가 너무 앞서 나가면 인간의 일자리를 뺏게 된다 이런 이제 뭐 공포라고 할까요? 노이즈가 또 작동하게 되면 그 순간 또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인데 어쨌든 그저께와 어저께 진짜 큰 장 내리던 오르던 큰 장을 목격하고 느낀 점은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까 싶은데요. 추세는 어쨌든 유지되는 거고 어제가 상승이 어쨌든 그저께 하락을 덮었잖아요. 아직은 뭐 잘 유지되고 있는 시장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오늘 하락이 있더라도 제 생각이 좀 돌릴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드네요. 야, 서진 시스템이 저 무겁고 뚱한 녀석이 오늘 16%가 올랐네요. 저거 요새 ESS랑 뭐 로봇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그렇지 저기 16%나 오를 개별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아니면 저렇게 안 오를 녀석인데 최근에 그 로봇 회사들하고 되게 MOU 많이 맺고 있긴 하거든요. 개별 뉴스 찾아보면 이거 서진 시스템이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건 근래 좀 뭐 추세는 어차피 다들 뭐 위쪽으로 대부분 형성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거 대입해 보면 놀라운 반전이다 이런 생각 들고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이제 합병 이슈 때문에 꽤 센데 다만 이제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아르테미스가 원래 6일 발사 예정이었다가 이제 날씨 추워가지고 8일로 갔다 그랬다가 지금 3월 달로 바꿨다고 하죠. 예. 좀 수년 됐다 이것 때문에 나라 스페이스는 오늘 마이너스. 왜냐면 걔네가 만든 그 쿼드 초소형 위성이 아르테미스에 실려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날짜가 좀 수년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뾰루퉁한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 아까 수익 플러스 이슈로 원전 얘기 말씀드렸는데 뭐 두산에너빌은 기본이고요. BHI 또 뭐 우진엔텍 또 한전그룹들, 예, 한국전력 뭐 이럴 때 뭐 한전산업 이런 것들 꽤 세게 올라가죠. 거기다가 이제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건설주, 예, 건설주죠.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죠. 그러니까 오늘은 아침에는 분명히 지수는 좀 마이너스가 날 텐데 올라가는 섹터들이 딱 보면 일부 로봇주, 뭐 원전주, 또 우주 관련주 중심이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아무래도 사자가 좀 몰리겠죠. 네, 올라가는 쪽이니까. 그리고 지금 방금 끝난 기사를 제가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우리 외무장관하고 아마 그쪽에 그 국무장관하고 아마 회담을 또 한 것 같은데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원전 쪽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로 회담 끝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에. 어쨌든 그런 쪽이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쪽이야 이런 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 그렇게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출발하고 나서 뭐 더 빠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어저께 텐션을 빠른 속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뭐 간밤에 AI에 대해서 그런 좀 노이즈가 나왔다 그래서 뭐 칩 가격이 막 하락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태까지 아직 와전시키기는 뭐 좀 지엽적인 뉴스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내용은 있는 거죠. AI가 막 확대되는데 인간의 일자리 관련해서 분명히 노이즈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서 또 레벨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요. 예. 생겨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쪽도 물론 있지만 생기는 쪽도 많다. 예,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AI랑 관련된 거 일을 안 하면 굉장히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AI가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했던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을 많이 대신하고 더 잘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도 있었는데 진단 쪽 있잖아요. 의료 진단 이쪽은 이미 뭐 의사들 자체나 이런 분들도 사양산업이라고 다 알고 있대요. 예. 제가 건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의료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니까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AI가 많이 파고들고 있죠. 근데 그게 내가 체감할 만큼이 아니니까 호의적인데 그게 내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훅 치고 들어오면 그때 이제 AI에 대해서 극렬한 저항과 속도 조절론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전 빠르면 공교롭게도 한 6월 달 정도 이후가 아닐까. 지금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누가 쳐줘도 대신할 사람이 있다. 계속 경쟁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속 극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칩 회사들의 실적으로 아직도 저렇게 대기 수요가 많은 거 봐라. 칩 가격 안 빠지는 거 보면
AI는 뭐 치열한 공방과 경쟁뿐이지 그냥 뭐 생버블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그게 뭐 팩트가 좀 바뀌게 되면 뭐 AI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또 대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이런 것들 참고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지금 호가들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50분 됐으니까 이제 웬만한 종목도 호가가 다 나올 거 다 나왔겠죠. 글쎄요, 아까 이거 제가요, 뭐, 종목이라는 게 참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수익 플러스 하면서, 네, 아까 뭐, 이미 8시부터 매매가 뭐 4, 50분째 되고 있었고, 이제 끝났지만, KNR 시스템 같은 경우가 원전 해체 시장에 로봇으로 참여하는 세계 유일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이랑 원전 해체 시장 쪽에서 KNR 시스템의 역할이 되게 특이하게 유니크하게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아까 강세 출발한 다음에 바로 마이너스 4%까지 NXT에서 꺾였었거든요. 제가 보합권 이하 이렇게 관점을 좀 갖고 있는데, 뭐 지금도 호가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보합에서 왔다리 갔다리인데, 원전 자체가 센데 이제 원전에 참여하는 로봇 뭐 이런 거에 대한 유니크함을 가지고 보시면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 2조 원에 가까운 ESS 계약이 있었어요. 오이쿠야.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 빠른 정보 제가 지금 사실 미처 다 알아보질 못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알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야, 3표 시멘트는 뭡니까? 그냥 따상 점상 호가가 나오네. 예. 파두는 이해는 되죠. 죽다 살았으니 쫓기지 않고 이장에 요새 뭐 안 좋은 기업들 빨리 내쫓는다 이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데, 참 이게 근데 기본 덩치가 되니까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안 나가는 걸로 돼가지고 어제 오늘 그냥 점상 분위기로 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제 그 가이드 계좌 종목 중에 오늘 호프가 하나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어제 NXT 시장에서 장중 한 근 20% 가까이 올랐었는데, 끝날 때는 8%로 끝났습니다만, 오늘 지금 보니까 한 10% 오른 호가들로 나오는데, 야, 오늘 잘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지수 예상치가, 그렇죠. 딱 그냥 야간 선물 빠진 정도, 마이너스 50. 근데 코스닥은 심지어 플러스야. 예, 별로 뭐 빠지지 않는 지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어저께 새롭게 이제 그저께 빠진 것보다 더 오른 건 코스피였는데, 글쎄 코스닥은 조금 한 스푼 모자르게 올랐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뭐 들 수도 있고요. 제가 봐서는 어쨌든 시장은 제 생각에 그렇게 막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저께 그 엄청난 블랙 먼데이급 하락을 어저께 덮는 걸 보고, 근데 이 생또라이들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진짜 외국인 기관은 뭐지? 엄청나게 빠지는 날 디립다 팔고, 어제같이 디립다 오르는 날은 또 지네들이 사고, 이러는데도 얘네들이 누적으로 계속 돈을 벌고 개인보다 투자 잘해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네. 자, 네, 지금 시장은 뭐 잠시 좀 어제 큰 상승을 뒤로 하고 잠깐 움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래 안 할 것 같다. 오늘 개인들의 또 폭풍 매수가 들어오면서 빠져도 좋으니까 오늘 또 원 없이 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만약 현금이 없다고 하면 근데 오늘 뭐 플러스가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 조금 줄이셨다가 뭐 마이너스 전환하면 다시 채워넣자 이러면 될 것 같고, 그냥 마이너스가 출발돼가지고 좀 팔기가 애매해 이러면은 사실 10시까지만 들으시고 그냥 모니터 끄고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오늘 내가 팔 생각이 없어. 어저께
뭐 진짜 최대치로 큰 상승 나왔을 때 안 팔고 오늘 지나니까 조금 아쉬운데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지금 종목들이 울긋불긋해요. 다 빠지고 다 안 좋고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애들이 분명히 있고 상법도 이제 좀 늦어진다 그래서 지주회사고는 오늘 약하죠. 네, 지주회사고는 오늘 약할 거예요. 뭐 SK나 롯데지주나 뭐 신영증권, 부국증권은 약한데 증권주 안에서도 신영부국은 약한데 미래에셋증권이나 키움은 약하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오르든 내리든 거래량은 폭발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남다른 해석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생각과 함께 KNR 시스템은 한 보합 정도만 나와줘도 뭐 땡큐 이렇게 가보죠. 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게 원전이라는 건 필수 불가결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지금 원하는 게 뭐 조선주 조선이지만 제가 봐선 원전을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제가 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 개념까지 들어간다. KNR 시스템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수는 뭐 10시 후에는 사실 제가 뭐 AS 해드리기가 어렵지만 출발하고 나서 저는 그렇게 뭐 미친 듯이 내려간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날은 뭐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출발했다 마이너스 20 됐다가 이제 마이너스 270 이렇게 끝난 건데 사람들의 이제 그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오늘 뭐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 오를 때 삼성전자 10%급 상승을 봤는데 여기다 대고 삼성전자 때려야겠다, 뭐 20만 원 되기 전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크게 마음 먹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다수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출발하고 나서는 의외로 양봉 달리면서 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든다. 야, 3표 시멘트는 진짜 그냥 점상가기로 한 거예요? 놀라운데? 이제는 가다가 그냥 점상 분위기야. 예. 대단하네요. 예. 근데 이제 노이즈가 하나 또 있었죠. 예. 뭐 지금 오픈 AI랑 엔비디아랑 사이가 좀 벌어졌다 뭐 이런 뉴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 뉴스도 있긴 있습니다만 좋아요가 280개입니까? 지금 850분 와 계신데 좋아요 좀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임지아 대표님 늘 장마 시작 전에 한번 들리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 시스템은 한 2조 원에 가까운 2조 원에 가까운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뭐 10%대 중반 정도의 상승. 야, 3표는 투자 경고인데 이거 100만 주가 쌓이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점상 분위기 비슷하게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시장 자체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늘 아침에 빠질 때 아마 열심히 사자 들어오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 출발하고 나서 좀 낙폭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원전, 로봇, 우주 이런 쪽 달리는 말들도 꽤 있는 장이라서 매갈이 없이 빠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 가져본다 이 말씀 드리고요. 상법 개정은 조금 늦게 된다 이거 있고 이제 뭐 우주선 발사 조금 늦어진다 이거 있지만 그 외에 또 좋은 뉴스들 뭐 스페이스X의 합병 이슈, 삼성전자 실적,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이제 어마무시한 기대감 이런 것들 살아 있고요.
미국이 원전하자고 지금 난리 친다는 것도 굉장한 재료인 것 같고. 네. 자, 일단 시장은 출발했는데 뭐 마이너스 50도 아니고 좀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벌어지면서 출발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 3표를 이거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게 뭐 10% 이상급이니까 출발 안 했겠죠. 자, 뭐 원전주 본장에서도 유감 없이 세고 지금 스페이스X 가치에 대한 이제 기대감, 미래세 벤처 투자가 그냥 날아갑니다. 좋은 모습이고 하나 시스템도 뭐 버금갈 정도로 세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뭐 2조 원에 가까운 ESS 계약건으로 세고 아주 아이비도 뭐 스페이스X 지분 가치 때문에 세고 네. 꽤 센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오늘 조금 강하게 그리고 원전 누가 져요? 현대건설이죠. 예, 제법 세게 출발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3%급 네, 그 정도 출발해서 인상적으로 일단 출발한 종목들이 꽤 있다. 예. 네, 이따가 9시 반 정도 넘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좀 훑어서 답을 드릴 것들 있으면 답을 드릴게요. 예. 네. 자주 올리는데 이따가 우리 올풀림은 VIP 회원님이시겠죠? 예. 그러니까 계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10시 넘어서 우리 본방 라이브 할 때 공유 드릴게요. 같이 이따 오세요 방에. 네. 야, 선익 시스템 날라갑니다. 11%. 와우. 어제 저 69,000원까지 갔거든요. 예. 어제 제가 무게중심 실어갖고 샀던 거, DSG, 퓨리오사 한번 상장 이슈 나오면 날라갈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얘기해드렸던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뭐 흐름이 좋네요, 초반에. 자, 지금 선익 시스템 갖고 있던 거 3분의 1은 66,000원 위에서 일단 매도 좀 해보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회원 방송하고 같이 좀 겹치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네. 갑자기 흥분해서 매매 쪽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막 섞이면 안 되는데 사실은. 네. DSC도 생각 이상으로 이제 이번에 저는 뭐 기대하는 건 퓨리오사가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번 세게 뿜뿜 한번 난리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자, 지수 많이 올라왔죠. 아까 50도 아니고 마이너스 30 시작했다가 뭐 삼성자 하이닉스의 폭은 많지는 않은데 오늘 현대차가 또 올라오니까 현대차 올라오면 자율주행하고 로봇주는 또 알아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지금 5%급 상승인데 어쨌든 제가 봐선 외무 장관하고 국무부 장관 협의에 따라서 이제 관세 이슈가 생각보다 이제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되면 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현대차 같은 거. 예, 뭐 다시 25%로 됐다고 하지만 그거 뭐 오래 못 가겠지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만하겠죠. 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원님들 어저께 DSC 인베스트먼트 제가 최대치로 담아가지고 끝냈는데 오늘 역시 반응이 좀 있습니다. 물론 미래세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뭐 아주 아이비의 효과도 있는 거지만 코스닥이 업그레이드 되려면 신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벤처 캐피탈들이 좋아지는 것밖에 안 남겠죠. 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투자한 그런 종목들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야, 근데 원전은
생색은 초반에 한 1, 2분 사이에 팍 내긴 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음봉 났네요. 예. 약하고 뭐 그렇게 막 엄청나지는 않은걸요. 예. 분위기는 뭐 그렇게 됐네요. 네. 자, 지금 시장은 뭐 거의 보합 뭐 플러스까지 나고 있고, 뭐 삼성전자이니까 약간 쉬더라도 현대차가 오늘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또 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상당히 센 편이고, 뭐 시장에 지금 대안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지수가 어저께 탄력을 조금 이어가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예, KNR 시스템은 마이너스 나고 있네요. 찬스. 예, 찬스입니다. 찬스. 이런 걸 찬스라고 하죠. 예. 야, 갑자기, 예, 제 계좌가 오늘 한 5%좀 올라버렸는데, 예. 그동안 골치를 썩히던 녀석들이 다들 좀 해결 분위기를 만들면서, 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제가 이러다가 이제 가끔 종목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사 중에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 IMMM 인베스트먼트 전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국민성장펀드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의사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 바이오 계열 쪽에 나름대로 해박하더라고요. 근데 작년도에 이맘때쯤 나와서 바이오 쪽 얘기한 게 뭐 한 3, 4배 올랐다. 뭐 작년도에 오른 것도 많지만. 근데 올해 세 종목 새벽 기사 보니까 딱 얘기했던데, 하나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오름 테라퓨틱스고, 하나 올릭스, 하나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던데, 지금, 예, 오름은 보합인데, 올릭스랑 넥스트는 그래도 한 3%, 5% 이렇게 올랐네요. 좀씩. 예. 뭐, 그렇게 얘기한 것도 가끔, 예,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장난 아니게 또 흐름들을 만들어 갈 때가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제가 수술로봇주 제 가이드 계좌에서 최고치로 담아놓고 있는데, 오늘, 예, 역할 해주네요. 예, 리브스메드라고. 아, 이 녀석 완전, 예, 그동안 알터닐이었는데, 알터니가 빠진 느낌, 예, 꽤나 지금 올라가지고, 예, 계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제 미국에서 빠졌나 싶을 정도의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상태가? 예. 뭐, 이 정도면 됐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이닉스 1% 미만으로 내려왔고, 네, 삼성전자, 아까 뭐 최대한 3%까지 빠졌었는데, 자,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개인들이 이제 먼저 삽니다. 아침에 마이너스 30일 때부터 개인들 사면서 시작을 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거, 네. 글씨 커지는 거, 네.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사면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KNR은 지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일단은 로봇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가 올라가잖아요. 현대차가 뭐 관세 이슈가 이제 좀 많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원복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뭐 그 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오늘 로봇주들 뭐 지금 별로 나쁘지 않잖아요. 예, 거기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진짜 아니, 지난번에는 이게 막 날아가다가 40억밖에 안 돼요, 이래갖고 거의 반토막 나게 빠지더니만, 왜 요새 이렇게 날아갈까요?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은 우주도 우주지만, 그냥 벤처 캐피탈 자체가 좋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코스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때,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많이 IPO가 돼서 들어올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들이 당연히 이번 코스닥 3천 뭐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섹터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DSC 같은 경우는 퓨리오사 2대 주주거든요. 근데 얘네도 뭐 지금 나스닥 상장도 꾀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제가 봐선 국내로 상장시킬,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뭐 대표 기업으로 키워줄게, 이런 정도의 뭐 제한 같은 거나 뭐 희망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번에 그 퓨리오사 같은 경우는 뭐 상장 전 단계인데도 이번에 7천억인가 모은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메타가 지난 그 가을쯤인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게 1조 2천억인데 이번에 기업 가치 평가받은 게 거의 2조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배 몸값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는 건 코스닥에 들어왔을 때 저는 뭐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조 훨씬 넘을 것 같고, 지금 물론 매출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AI의 진화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바뀌고 있거든, 칩이. 그래서 이번에 오픈 AI랑 엔비디아가 뭐 불화설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니네들 그 무겁고 이런 패키지 말고 가벼운 거 좀 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뭐 거부 내지는 우리 거 써 이제 계속 강압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나온 노이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세상이 그 추론 쪽으로 간다. 그리고 낸드 쪽으로 간다. 어저께 그 뭐 우리나라 HBM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이스트 교수님이 어디 강연에서 하신 얘기 있는데, 무거운 칩에서 이제 가벼운 칩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그냥 D램 쪽 뭐 HBM보다는 HBF라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메모리가 앞으로 시장을 더 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 보면은 뭐 하여튼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겠지만, 오늘 또 전고체도 세네요. 이수 스페셜티가 10% 올랐어. 3표는 그냥 점상으로. 어저께 상쳤던 LK 삼양도 그냥 우주 쪽. 그러니까 나라 스페이스 빼놓고는 우주는 좋은 거예요. 나라는 이번에 위성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수년됐다 이래가지고 약한 거고, 그죠? 네. 양자는 미국에서 양자 때문에 블록체인이 죽게 생겼어요. 이거에 비해서는 좀 반응이 별로긴 한데, 저는 그 중에 사실은 RCK가 제일 좋아 보여요. 양자 쪽에서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우리가 걱정했던 뭐, 마이너스 한 50쯤 뭐 출발해가지고 이상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는 별일 없죠. 예. 생각보다 별일 없다. 네. 자, 시장, 오이고, DSC 9,000원 넘었네요. 자, 우리 회원님들은, 뭐 오부지게 갖고 계실 분들은 퓨리오사가 코스닥 상장한다 이런 이슈 나올 때까지 한번 지져보시는 전략도 있겠고요. 뭐,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9,000원 넘었을 때 일부 조금 주시면서 가도 되겠죠. 네. 어쨌든 어제 많이 샀던 거에 소개 성과는 얻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봐서 오늘 시장도, 근데 이게 이제 플러스가 계속 나올 거냐에 대해서도 저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살짝. 자, 리브스메드는 79,800원에도 일부 줬어요. 네. 아까 선익 시스템 66,000원까지 줄 때 3분의 1밖에 안 준 게 좀 아쉽네. 갑자기 62,000원대로 밀렸어. 이런. 자, 에코프로가 8% 올라갑니다. 오늘 배터리 쪽도 좋다는 얘기죠. 에너지 솔루션도 2% 올랐고, 딱 보니까
삼성 SDI 5% 가격이 올랐고, 네, 포스코 퓨처엠 2.4%, 한전, 뭐 원전 이슈죠. 네, 4.8%, 5%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코스닥은 뭐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가겠어요? 이거 사실 제가 봐서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금융투자 쪽에 ETF 사자가 열심히 들어오니까 말 그대로 뭐 개별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중요한 거는 네, 코스닥의 그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ETF 부지런히 들어온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게 일단 힘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와, DSC 두 자릿수 도전하나요? 네. 자, 저는 아직 한 주도 안 팔았는데 10%급 일단 올라오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지수는 뭐 그렇게 너무 올라치지도 않고 있고요. 일단은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5,300 정도에서 지난번 이제 엊그저께 고점이 5,321이었죠. 한 20여 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신고가인데 5,300 정도 언저리에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오늘 드디어 넘겨버릴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거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일단 기관을 가장한 뭐 금투 매수도 꽤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수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전핀을 만난 느낌이죠. 예.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 정도 내외니까 그렇게 뭐 지나치게 빠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자, 섹터로 보면은 우주는 출발했다 조금 밀리는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 여전히 세고 원전 쪽 분위기 너무너무 좋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C 벤처 캐피탈 이거 놓치면 안 된다. DSC를 갖고 퓨리오사 상장하겠지. 얘네들 지금 따져보니까요, 퓨리오사가 만약 2조짜리 지금 뭐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7천억 조달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얘네 지분이 10%예요. 2천억입니다. 얘네들 투자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 160억인가 옛날에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2천억 단위로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엄청나게 10배 이상 엑시트 할 때 차익을 뭐 받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엑시트 계획은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기대감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곳이죠. 그거 말고도 뭐 나우 아이비도 있고, 뭐 아이비 그 벤처 캐피탈 기업들은 진짜 잘 봐야 돼요. 리브스가 8만 원을 넘었네요. 네. 그럼 기념으로다 또 100주만 팔자. 자, 반은 팔고 반은 유지하자. 이러니까 현금 한 25% 정도 만들어졌네요. 지금 제가 오늘 뭐 상승이 반갑고 좋고 5,300도 넘고 좋은데 어쨌든 오르는 쪽에서 조금 짬을 내 가지고 비중 관리를 조금 하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DSC 같은 경우도 만약 10%급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줄이겠다 이 생각 갖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9,250원이면 10% 되는 것 같은데. 9,200원도 뭐 금방 먹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쫙쫙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9,220원에 소량만 미리 매도 걸어놔 그냥. 오늘은 뭘 해도 되는 날이네. 계좌가 어제보다 7%좀 올라갔어요. 이런 날도 참 드문데 오늘은 지수 비해선 제 계좌가 아주 잘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주력주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뭐 DSC, 또 방금 뭐 선익 시스템, 또 리브스메드 이런 것들이 꽤나 올라가면서 지수 치올리는. 9,220원에 걸어놓은 거 나갔네요. 9,230원까지
10%급에서 한번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약간만 현금 조금 만들어 놓고. 예. 자, 이렇게 갑니다. 30% 정도 현금 만들었네요, 지금. 네. 이러면 편하죠. 나중에 또 종목 생기는 거 매매하기도 편하고. 자, 시장은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냥 약간 악어의 눈물 같은 느낌인데, 그냥 움찔하는 정도죠. 예, 뭐, 빠지는 것도 폭이 크지도 않고, 뭐, 미국의 반도체 지수만큼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이크론이 4% 빠졌지만, 뭐 우리 삼성자 하이닉스가 왜 3등 업체만 하고 어깨를 견주어서 움직임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어제 삼성전자 11%의 상승을 보시듯이 아니 뭐 올해 200조 벌고 내년도 300조 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이제 보통주만 보면 이제 1000조 임박이죠. 우선주 합치면 이미 이제 1100조 가까이 되는데 보통 이제 생각할 때 우선주는 빼고 보니까 보통 이제 합산으로 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보통은 한 7, 80%는 이제 우선주 배제하고 보죠. 예, 우선주도 거의 한 100조 가까운 덩치긴 한데 보통 따질 때 삼성전자가 뭐 1000조 됐다 이럴 때 우선주까지 넣어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970조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상상이지만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300조가 나온다 이러니까 예, 쉽게 물러나지 않겠죠. 예. 자, 하여튼 시장 흐름은 아침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뭐 미국에서 이랬대요.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랑 오픈AI랑 싸운대요. 이런 거 상관없이 시장 흐름은 나름대로 견조하게 어저께 오히려 그 울끈불끈했던 338포인트의 상승의 기력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야, 누가 DSC 인베스트 저렇게 올리는 거냐? 막 올리네. 엄청나게 올리는데요. 예. 이러다 상 가는 거 아니야? 500, 쟤 또 팔면은 잘 올라가는 또 성질이 있어가지고, 오늘 기가 막힙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두 자릿수 올라가면서 아주, 광활하게 올라갑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형분들한테 문자 좀 보내야 되겠네. 탄력을 제대로 받았는데요. 네. 퓨리오사 관련주로 봤을 때 뭐 그런 기대감 당연히 그러면 그 TS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어요. 약간 지분율은 좀 떨어지지만 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퓨리오사가 만약 재료가 된다고 하면 포바이포 같은 종목도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죠. 예, 포바이포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실만 할 것 같은데. 예. 뭐 보세요 한번. 예, 오늘 뭐 지금 올라가는 애들이 워낙 다양하게 원전은 한전산업이 대빵이고 한전기술이 부대빵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름대로 또 우주는 좀 올 LK 사명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벤처 뭐 이런 것들 세고 하림지주는 왜 올랐지? 근데 자산주 쪽도 이번에 이제 3표 같은 게 막 올라가니까요. 3표 같은 게 올라가는 거가 그게 이제 성동구에 또 특별히 땅이 있고 뭐 50 몇 층짜리 이제 주상복합 만든다 이게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하림지주도 양재동 그런데 땅 많거든요. 그거 개발 이슈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게 아마 이슈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림지주가 오늘 아마 3표 시멘트 올라가는 거에 괴를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듯이 지수에 대해서는 이거 장중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진짜 지금 올라가니까 뭐 그냥 좋아요가 아니고 약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자 9,500원에 DSC 조금 더 팔았습니다.
제가 3,500주 있었는데 지금 1,000주까지 날렸네요. 예. 뭐 들으신 우리 회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 지금 보세요. 뭐 20포인트 정도 플러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나잖아요. 예. 아니 그렇다고 뭐 이게 또 이제 도로 예, 진짜 꼬라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닌데 오늘은 약간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으로 일방적으로 달린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빠졌나 이거는 오늘 아침에 딱 보여준 거 있죠. 근데 그렇다고 오늘 뭐 미국이 사실 AI 그 노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랑 오픈AI랑 뭐가 좀 척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I의 미래가 그 보여줄 이제 공포죠. 일자리를 확 뺐을 것 같아. 이거가 어제 부각이 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그게 아유 그냥 일자리 또 다른 거 많이 만들어지지 이러고서 그냥 하루 만에 극복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약간 공포스럽긴 한데 이렇게 반응이 나올지 여부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하는 거는 아침에 다행히도 안 빠지고 올라와서 종목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빠지는 게 조금 전체적으로 많지만 그래도 한 45대 55 정도 되거든요. 오르는 게 없는 장은 아니에요. 시장이 그래도 어제 탄력도 있고 뭐 오르는 섹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좀 오르는 것들이 제법 나오면 조금이라도 비중 관리 뭐 아주 많이 하시진 않아도 되는데 저처럼 뭐 30%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한 10%? 뭐 이 정도라도 좀 줄여서 현금 마련해 놓으면 또 마이너스 의도치 않게 내려갔을 때 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플러스 한 15, 20 나올 때도 그런 얘기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매매단 때문에 조금 얘기가 꼬여가지고 그런데 뭐 많이 올라올 때 그게 기본 매매 원칙이죠. 이번 폭락장과 폭등장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폭락하는 날 우리는 뭐 돈이 없어서 안 샀든 뭘 했든 안 샀는데 그 돈이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이 5조나 사가지고 결국 어저께 그 폭등장에서 3조치 내외를 팔고 나왔다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어차피 추세가 있고 우상향하고 뭐 삼성자 하이닉스가 일단 기본 밑바탕이 되면서 현대차 같은 게 또 이슈를 머금고 있고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원전 쪽 미국이 필요로 하는 그 섹터들 이런 것 쪽에 대한 기대감들로 지금 시장이 채워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신사업 쪽은 이제 우주랑 뭐 로봇, 뭐 양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 또 바이오도 요새 이제 바이오는 개별 노이즈 있는 것들이 몇 개쯤 있었죠. 뭐 알테오젠도 있었고 공교롭게 또 ABL도 있었고 시가총액 초상위권에 두 종목이 지금 별로라서 바이오 전반적으로는 별로였는데 그걸 뚫고 뭐 올릭스라든가 아까 오름 테라피스트도 말씀드렸고 삼천당 제약 이건 진짜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매매하고 나서 20만 원이 올랐어요. 한 열흘 만에. 그런 정도로 오른 종목도 있을 정도니 뭐. 그리고 저것도 올라가네. 저 산미금속이라고. 저것도 약간 원전 쪽 좀 기대 갖고 올라가는 주식인데 이거 안 올라가네. 오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그렇죠. 왜냐면 그 일주일 동안인가 뭐 너무 추워가지고 휴전이 잠깐 있었다가 지금 회담을 뭐 한이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또 엄청나게 대규모 공격을 했다 그래갖고 어저께 급등했던 뭐 재건 섹터가 오늘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는데 지금 산미금속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산미금속. 요것도 제가 대방출합니다. 산미금속이라고 있는데 그 주식이 지금 오늘도 12% 올랐고요. 얘 덩치가 4천억이 넘어요. 근데 얘 지분을 한 60%쯤 갖고 있는 엄마 회사가 금강공업이거든요. 근데 얘는 2천억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 가치만큼도 시가총액이 없어요. 근데 얘도 따로 돈 꽤나 버는 회사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산미금속의 그 지분가치 효과라든 이런 거 뭐
땅만 많아야 자산주 아니니까 자산이 꽤 그런 그 주식 자산 같은 게 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 보이는 회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강공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만약 재건 이슈가 도드라지면 분명히 그 모듈러 주택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면 금강공업 같은 거 사실 지금 그래프 잘 만들어 놓고 있어요. 오늘 안 가고 있을 뿐이지. 그런 차원으로 하면 접근해 볼 만한 좋은 종목 같다. 일단 그 자회사가 똘똘해. 산미금속이 지금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서 걔 지분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 60%대 후반 정도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분명히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지수가 잠깐 마이너스 보여줬다 또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수시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오늘은 10시까지는 일단 그런 흐름일 거예요. 지금 요거 금강공업 일봉 차트인데 제가 컴이 너무 느려가지고 일단 어저께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때문에 조금 올라온 면이 있는데요. 일단 적어도 전 산미금속 그 지분 가치 효과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한 2주 전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4주 차인데요. 그 아모센스라고 이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뭐 요새 급등한 종목 하나둘 있는 게 아니지만 아모센스 그 9,000원 원저리에서 사보심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야 이거 아모센스 그래프예요, 여러분. 아모센스만 하셨어도 대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야, 이거 진짜 끝내주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모센스?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우리 박 대표님이 보면은 저랑 보는 게 이상하게 비슷해. 옛날에 그 와이바이오도 그 친구랑 저랑 진짜 거의 동시에 제가 조금 더 먼저 진득하게 얘기는 했긴 했는데 그 친구도 자주 얘기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같은 데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소스를 찾거나 이런 거 아닌데 그냥 보는 눈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해요. 잘해요 아주.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케비노 씨가 등장할 때 달고 있던 꼬리표가 뭐예요? 쿠팡의 사회이사였잖아요. 근데 쿠팡 사회이사가 이제 연준 의장 후보가 되니까 이 정부에서도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쿠팡 TF 발족하려고 하다가 무기한 연기시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지명됐다고 했을 때 쿠팡 관련주라 그래갖고 이제 KCTC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날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10% 올랐는데 이게 아마 좀 뒤늦게 아마 사람들 눈치 못 채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캐비너시 관련주 쿠팡은 우리나라 상장주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진짜로 정식이 되면 이제 쿠팡 주식 팔긴 하겠지만 어쨌든 커넥션이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 김범석 의장의 약간 멘토로 알고 있어요. 이 캐비노 씨가. 그래서 약간 연관성이 되게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유통 부분 맡고 있는 KCTC 같은 게 좀 오늘 움직이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이거랑 같이 여러분 아모센스와 함께 2주 전에 열심히 말씀드리고 틈나면 방송 때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제 시그니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초 뒤에 이제 공개가 되겠습니다. 제 컴이 하도 져가지고 느리게 작동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가 있냐면 이거주 예주 아직까지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좀 있으면 넘어갈 거예요. 진짜 느리다. 우리 286 같아요 지금 컴이. 이거죠 이거 아니에요.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T&D 여러분 이것도 요새 엄청 갔어요. 이거 제가 얘기 드린 게 한 13,000원 이럴 때 얘기 드렸는데 거기서 지금 50% 올랐거든요. 오늘 신고가 내면서 2만원 찍을 것 같은데
야, 얘도 지금 자산주잖아요. 그 자산주이자 또 인바운드 감각의 최대 수혜주. 드래곤시티 호텔에 1700개 방이 있는데 춘절 때 몰려올 거 아니에요. 방이 꽉꽉 차겠죠. 용산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신정동, 또 나진상가, 용산 거기 지금 재개발 다 들어갔는데 얘 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평가 차익이 2조 원 나온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참 꾸준히 잘 가는 기업 중에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원전은 누가 지어 그러면서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현대건설은 안 보이는데 대우건설이 일단 10%급 올라왔네요. 일단 10%쯤 올라가면 뭐 센 거죠. 그날 움직임 안에서는 센 거고. 하림지주도 자산주예요. 이게 삼표 시멘트의 양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재 쪽에 그 고속도로 그 IC 부근에 땅이 많아요. 이거 개발 이슈에 대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3표가 뭐 점상을 가니까 이게 자산주 맥락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 KCTC도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 물류회사들 같은 게 원래 또 서울 뭐 근교나 이런 데 대규모 부지들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물류센터들 뭐 여기저기 운영하면서 부지들 꽤나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시장 흐름은 당연히 뭐 우주라든가 뭐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앞장서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자산주 맥락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보면은 약간 이제 정치 테마주 성격도 좀 있죠. 뭐 삼표시멘트가 단순 자산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성동구 기반이다 보니까 서울시장 후보를 유력하게 거론되는 제2모 구청장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찰싹같이 좀 붙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고 올라간 게 있으면은 뭐 즐겁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얘기 드리기도 저는 좀 그런 게 아니 뭐 나만 얘기했을 리는 없고 저만 뭐 다 내가 얘기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얘기 드렸다는 거. 자, 그리고 양자 쪽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양자 쪽이 별로 안 갑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의외로 양자 쪽이 지금 꽤 블록체인을 이제 그 위협할 존재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양자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메디아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동구 관련주인 것 같던데 요새 세더라고요, 되게. 자, 지금 시장 지수는 다시 또 정광석화 같이 그냥 18포인트 플러스 5300 다시 도전하고 있네요. 야, 오늘은 또 리브스메드가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드는 날이군요. 일단은 반은 팔았는데 8만원 정도 위에서 좋습니다. 뭐 잘 가는 게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계좌도 많이 올라오고. 자, 오늘 시장은 뭐 이제 여유있게 좀 얘기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게 8시 반부터 10시까지라는 90분의 시간인데 1시간 정도는 정말 그냥 숨가쁘게 막 지나가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의 서사라든가 스토리들을 얘기하다 보면 뭐 9시 50분 때 금방 진입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8시 반부터 와서 들으시는데 뭐 들을 만한 거리들을 하나쯤 얻어가고 계신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림지주 상 들어갔네요. 그럼 이게 서부 트럭터미널도 막 올라가고 2만원 넘었죠. 자산주예요. 오늘 또 하나의 흐름은 삼표 시멘트가 점상을 가면서 자산주를 다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사주가 아니고 자산주예요. 자산주를 지금 끌어올린다. 자산주, 삼표, 하림, 지주, 서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그 계보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대성산업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옛날도 아니야. 지난달에 그 난리쳤던 뭐 고속주들 있잖아요. 천일고속, 동양고속 그런 애들도 나도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냥 걔네들은 근데 대시세를 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거 막 약간 설거지 비슷한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거 예, 그런 건 들어가시는 거 아니고. 근데 KTC가 쿠팡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물류센터 이렇게 대규모로 갖고 있는 애들도 자산주거든요. 예,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 들고, 뭐, 말 안 하려고 그랬더니, 동양고속도 13% 올라왔네요, 또. 네. 자산주, 뭐, PBR. 그러니까 이건 이제 PBR이라는 게 뭐, 땅 가지고서도 있고, 뭐, 주식 가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뭐, 주식 가치보다는 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정부의 부동산 그 억제책이라든가, 뭐 중과세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냥 뭐 있는 거 내놔라 이런 걸로만 해결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버티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는 수원에서 지금 그 사당 넘어갈 때 과천 지나가는데 뭐 과천 경마장 쪽 어디 인근에다가 뭐 또 대규모로 짓는다고 뭐 얘기가 나와서 그쪽도 시민들 엄청나게 반대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집이 많이 젖어야 된다는 그 총론은 알겠는데 내 주변이 막 시끄러워지거나 이제 번잡해지는 건 싫으신 거죠.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보면은 약간 님비라고 할까? 그런 게 막 사회적으로 뭔가 구성이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건 좋은데 그게 내 집 앞이거나 이런 거 싫다는 거. 뭐 당연한 논리겠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후 장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거의 30페이지의 모양 이걸 만들어 놓는데 겨우 몇 페이지 진행도 안 하고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그 NXT 전일 센 거 이렇게 정리드리고 저 반도체 실적이 여전하다 그리고 미국이 원전 지어달랜단다 이렇게 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우주는 이제 우주 스페이스X랑 XAI가 합병한다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요런 거 위주로 셀 거다. 그리고 오늘 리포트가 아침에 SGC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그거 아침에 한 4% 이렇게 출발했는데 지금 보니까 11%네. 예, 많이 올랐어요. 오늘 SGC 에너지라고 요거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STI가 있고 호텔신라도 원래는 뭐 누적적으로 봤을 때 4분기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번에 아마 춘절 때 좀 터지면 올해 실적은 왜냐하면 올해 인바운드 관광객 목표치가 3천만 명이더라고요. 관광공사 보니까 작년보다도 꽤 늘어난 수치예요. 어쨌든 늘어나면 뭐 중가 호텔도 가겠지만 이렇게 럭셔리 호텔들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런 얘기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영웅문에서 뭐 셌던 애들 일부는 여전히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지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야 동양고속 별로 그렇게 언급 많이 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방금 13이었는데 그새 20 됐어요. 한 2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하림지주 상치니까 자연히 하림도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자산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힘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사실 이게 공치사는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되게 우리 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되게 좀 미안해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8시 반부터 이 10시라는 게 제가 매매하는 거의 한 8, 90%가 일어나는 시간대인데 여기서 이걸 유튜브를 붙잡고 그냥 누구든 와서 들으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100% 무슨 벽을 쳐가지고 딱 구분이 돼서 이쪽 마이크로 잠깐 얘기하다가 마이크 끊고 제 마이크는 또 시기해가지고 온오프 스위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무슨 별도의 마이크를 설치해서 얘기 드릴 수 없는 거고 사실 이 회원님들이 되게 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방송에 같이 듣고 계시다가 이제 10시 조금 지나면
1시간 가까이 별도 방송을 하는데, 시장이라는 데가 보통 10시 전에 웬만큼 운명이라든가 매매거리들이 결정이 되거나 매매 완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시 이후면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즉시에 딱 집중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게 있어서 적지 않게가 아니죠. 매우 사실 죄송하죠. 예. 근데 그걸 무릅쓰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장 모사지 4주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이 1시간 반의 흐름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얻어 걸려서 딱 한 문장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가시면 돼요. 예. 오늘 90분을 들었는데 달랑 한 문장이라니 너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모든 걸 다 다 참고하고 이러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얘기 드리는 지나가면서 한 것들도 있고, 별 한 5개쯤 표시하면서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작든 크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따라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지금 1000분 넘게 계신데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90% 이상이 비연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SGC 에너지 오늘 그 리포트로 아침에 말씀드렸었고요. 이건 7시 반쯤에 이미 알려드린 거고, 호텔신라도 호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면세점 요새 힘들거든요. 근데 호텔만 보면 요새 롯데 관광 개발도 그렇고 서부도 그렇고 호텔업 하는 GS P&L도 그렇고 호텔업들이 지금 인바운드 관광객이 계속 들어오는데, 사실 호텔만 계속하면 면세점 좀 줄이고 이익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이런 관점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해석 문제는, 저는 케빈 허시에 대해서 이제 요새 이번 주에 계속 떠들고 있는데, 어제는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그쪽에서 나온 얘기는 예상보다 금리는 트럼프의 생각대로 초반에는 여러 번 내릴 거야,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기 때문에 까닭 없이 케빈 허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생각보다는 제 생각도 사실 빠르게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제일 제가 준비한 장표 중에 요 하이라이트는 요 장표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요. 이거 진짜 되게 신기한 건데, 그래서 자꾸 제가 6월달 고점론을 얘기 드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다 우연히 6월달로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연준 의장의 그 교체 이후에 1년 내지는 몇 달 정도의 흐름상에서의 그 S&P 지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연준 의장 교체되고 몇 달이나 1년 정도 안에서는 모두 다 장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제롬 파월이 됐든 옐런이 됐든, 옐런 때는 좀 덜 빠졌는데 그린스펀 때는 되고 나서, 그린스펀 되게 오래 하신 분이죠.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무려 35%나 장이 빠졌대요. 그 뒤에 이제 먼저 하신 분들도 그렇고, 작게는 10% 안쪽에서 많게는 저기 지금 이름도 유진 메이어라고 하는 양반이 할 때는 1년 동안 마이너스 45%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어떤 바뀜에 따라서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고, 파월도 어찌됐든 민주당, 공화당 거치면서, 사실 그러니까 공화당으로 시작해서 민주당 됐다가 다시 공화당에서 끝나는 8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첫 해에는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고 하거든요. 파월도. 이게 글쎄요, 이 법칙이라는 게 하도 뉴노멀 시대라 통할지 모르겠는데, 연준 의장 교체라고 하는 시점이 5월, 6월 그 사이잖아요. 요때라는 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증빙자료? 이렇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게 되게 우연일 것 같은데,
공교롭게 역사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미국의 연준 의장이 교체되면 한 1년 정도는 장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게 꼭 교체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 즈음에서 뭔가 시장이 요상하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재방송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약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면서 시장이 보합전 정도에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애들이 전부 다 자산주 맥락이에요. 보니까 자산주만가 자산주만 오르네. 보자. 대상산업 올라가고 있고 KCTC 막 올라가고요. 쿠팡도 쿠팡인데 자산주 맥락이 큰 것 같아요. 자산주라고 소위 붙은 애들 쪽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한 3분의 1 정도 현금화 저는 해놨는데 아까 꽤 오늘 오른 애들이 있어. 일단 좀 마음 편히 보고 있습니다. 뭐 올라가게 되면 한 3분의 2 정도의 주식 비중 가지고 뭐 그래도 태우면 되는 거고, 뭐 만약 본의 아니게 또 밀리는 장이 나오면 3분의 1 정도 현금이 있으니 뭐 그걸로 또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뭐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드리거나 뭐 지침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합니다라고 하는 거 좀 참고가 또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정도 자리에서 3분의 2는 주식, 3분의 1은 현금, 요 정도로 일단 가네.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뭐 무조건 추종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런 정도로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시간이 있을 때 공지 드리는데 제가 사실 다음 주부터는 요 시간대 훨씬 더 지금보다 부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왕중왕전이라는 데를 나가거든요. 우리 한경에서 하는 왕중왕전이 이제 내일쯤 나가서 예비 소집 비슷하게 하는데 왕중왕전이 4주간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4주, 한 달 동안. 이게 8명이서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 때부터 3 때까지 2, 3등 했던 사람 8명을 대상으로 해서 좀 한 달 동안 싸우는 건데, 이거 진짜 피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1등을 하면 그에 따른 이제 뭐 회원 모집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1등 하려고 하는 거지. 뭐 2등, 3등 다 소용없어요. 이번에 제가 시즌 3편에 3등 하니까 의미 없더라고요. 1등은 뭐 엄청나게 조명을 받고 회원분들도 많이 모집이 되고 엄청 좋으시던데, 하여튼 뭐 이러니까 다 욕심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별도의 또 1억짜리 계좌 가지고 이제 모의 투자하는 건데 엄청나게 이제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높아요. 왜냐하면 뭐 특히 난다긴다는 분들 몇 명이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뭐 상따 매매, 뭐 연상 가는 거 매매 이런 것들 막 하실 거라 그런 것도 못 따라가면 수익률은 확 쳐질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근데 공교롭게 여러분들한테 이게 비밀 아닌 비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 한경 같은 데서 특히 제가 또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주부터 4주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이 한경에서 무슨 이벤트 하거나 이러면은 보통 좀 장이 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익률이 잘 안 나. 제가 지난번 그 12월 달 그때도 막판에 좀 내긴 냈는데 잘 안 났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이런 것도 약간 시기상으로 공교롭게 뭐 미루다 2월 이게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벤트인데, 시장도 사실 지금 보면 뭐 스트레이트로 6천 간다 7천 간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 분들의 뭐 소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어쨌든 제가 봐서 5,300 그 정도 언저리에서 좀 추석이 아니지 설 연휴 전까지는 물론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개별 종목들의 싸움이 되기가 쉽죠.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엊그저께 빠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설 연휴 그 사이에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보면은 민심 되게 따져요.
그래서 설 연휴 때 모여서 뭐 나라 욕하고 정부 욕하고 이런 거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야당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또 오가는 그런 시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또 패배의식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최고치의 지수 비슷하게 음으로 양으로든 받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장이 뭐 미국이 아주 괴멸적으로 하락합니다 이거 아니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그것도 수급 에너지도 워낙 좋고요. 270포인트 빠지는 날 개인이 5조를 샀는데 어저께 300포인트 오를 때 3조를 파실 정도로 아주 스마트한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뭐 시장이 지금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뭐 제가 그런 투자 IQ를 올려드리는데 역할이 참 됐으면 저도 아주 간절하게 좋겠는데요. 경방도 지금 자산주 맥락이죠. 적어도 저 영등포의 그 역 앞에 경방 옛날에 무슨 필백화점인가 뭐 그 백화점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경방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산주 맥락일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이름 낯선데 지금 한 10%쯤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면 거의 자산주 쪽으로 뭔가 좀 흐름이 있는 애들 이렇게 좀 보셔도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제 한 3분여 정도 이내로 좁혀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장은 보합 근처에서의 왔다리 갔다리 장이라고 전 판단을 든다. 그 말씀 드리고 제법 오르거든 여러분들 계좌에 있어서 약간의 현금 지킴이 이런 것들도 좀 발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다만 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는 크게 미끄러지진 않을 것 같은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저께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밀렸고 어제 같은 날은 또 삼성전자가 이제 열심히 역할을 해준 덕분에 그저께 하락을 덮을 정도로 크게 올랐는데 사실 그런 장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요즘같이 이제 세게 오른 장이니까 높은 지수대에서는 뭐 100 정도에서 200 정도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장도 뭐 분기 내지 월별로 나올 수는 있는데 진짜 300포인트 하루에 한 6, 7포인트씩 지수가 오른다 이거는 사실 원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장이거든요. 그게 나왔다고 하면 원래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쉽게 안 나오는 게 통례인데 아니면 이제 줄어들거나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저께 왕창 빼고 어저께 거의 다 올려놨거나 심지어 더 올려놨거나 이러니까 누가 그걸 심하게 빼고 싶겠어요. 빼면은 저가 매수 들어와서 왕창 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르면 또 팔고 이런 사람들 잔뜩 있는데 제가 봐선 이것도 저것도 잘 못하는 장세가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진짜 15도 각도로 그냥 살포시 올라가는 장이 어떻게 보면 좋지 이렇게 그냥 뭐 얼굴이 일그러졌다 확 펴졌다 이렇게 진짜 뭐 일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시장 텐션이 막 뿜뿜 뿜어져 나오는 시장 이거 우리가 MZ도 아니고요 전부 다 여기 젊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거 힘들다고요. 그냥 계속 인내하시려면 뭐 허벅지 꼬집어 가면서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게 힘들다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어쨌든 좀 설 연휴 전까지는 약간 어제 그제 같은 그런 변동성 심한 시장은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 그렇게 생각해요. 장중에는 뭐 3, 40, 4, 50, 뭐 심지어 100 왔다 갔다도 가능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보합 위주의 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드리고 자 9시 59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코스닥의 업그레이드는 굉장한 종목들의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순환 매가 아니라 교체 이걸로 인한 효과들 있고요. 지금 뭐 자산주 맥락도 어쨌든 시장이 뭐 성장주가 기술주가 좀 꺾였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대안이다 이래갖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산주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찾아서 내일은 자산주 쪽 얘기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 네, 요렇게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0시 넘어서 급마무리 하는 것보다 요렇게 좀 시간을 두고, 네, 10초 남았는데,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여유있게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개별주 막판에 물어보신 거는 개별주 상담은 아쉽게도 잘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 네, 10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